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가 1.18%를 났고요. 나스닥 0.25% 하락해서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주가를 다우를 끌어올렸고요. AI는 고점 부담에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인 셧다운이 상원을 통과했죠. 중도 성향의 8명, 민주당의 8명 의원이 일단 통과시켜서 하원으로 이첩이 됐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셧다운 문제는 시장에서 일단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임시 예산안이고 또 내년도 본 예산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보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것이 이제 다우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스닥이 이제 기술자가만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팔란티어의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죠. 손정희가 회장으로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그 지분 58억 달러를 전부 전량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AI 평가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시장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악재가 있었다면 TSMC가 10월달 매출이요 18개월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뭐 이런 것도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의 제공업체들이 칩의 수명이 사실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추정하여서 감가상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 때 나타난 현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AI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AI의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악재가 많았지만 셧다운이 AI 버블을 악재를 눌러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의 차트는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종가상으로는 최고가고요. 장중고점으로 보면은 지난번 48,000이 최고가가 되죠. 그래서 일단 그 지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월봉상으로는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번 고점까지 못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5일선에서 이틀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5일선 지지력을 보였죠. 오늘도 사실은 플러스 난 적은 없지만 마이너스 0.9%까지 갔었는데 그때서 5일선을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온 시장의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1460원에서 여기에서 끝나는데 어저께 1467원까지 갔다가 63원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추세적으로는 일단 원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 원달러가 이제 오르면 국내장이 약간 힘을 못 써요. 그렇지만 올라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도 오르긴 하지만 환율이 계속 이 약세로 가고 있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올라가고 있는 거 약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세는 이제 절하가 돼서 때로 내려온다고 그러죠. 일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467원이 또다시 돌파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목표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모건스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투자은행인데요. 반도체 겨울을 언급했던 모건스탠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높입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원을 제시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73만원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약 70%가 더 가야 되는 거죠. 70%가 더 가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5만원대죠. 그래서 하이닉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얼마냐면 61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니까 30%.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약간 더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됩니다. 이 목표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랜드 가격이라든가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 가격 4분기에 지금보다 약 30%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모건스탠리 흐름인데요. 어쨌든 반도체 겨울을 언급했던 모건스탠리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즘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미국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AI 버블론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저점 대비로 엄청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개미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좀 버리고 있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급을 좀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이 샀네요, 마지막에. 근데 얼마 전 4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줬던 것이 외국인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사실 수급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했지만 다른 종목은 거의 팔은 거죠. 그래서 요 근래 갑자기 수급이 부재한 외국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그 모습이 이제 봐야 되겠죠. 내일은 이제 만기인데 만기 전날이 오늘 수요일, 이 수급을 좀 보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코스피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5일선 위로 일단 캔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장중 한때 3% 올랐습니다. 아침 시작하고요, 딱 30분 만에 3% 올라온 경우는 제가 시황 한 25년대에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30분 내에 최대치 간 건 2% 정도 봤었고요. 3%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어제는 3%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내려간 그런 상황이어서 마지막에 또 주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약간 흔들렸다가 아래꼬리가 길어지면서 올라와서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갑자기 이 지점에서 수급이 이상해지는 건 좀 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 5일선 위로 올라온 그런 흐름인데요. 이 주봉상이나 이런 모습은 일단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는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 부분까지 일단 올라올 건지 여기서 숨고르기를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 거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뭐 3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환율이나 금리가 자꾸 낮아지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주가가 폭등했었다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코스피 27,500을 제시했던 뭐 그런 흐름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때 달라요. 그때는 좋았더라도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 시장이고요. 그때 지수는 또 완전히 낮았던 때에서 움직이었고요. 지금은 또 상당히 높은 2000대에서부터 움직이셨던 그런 부분이라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그때와 똑같이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점 대비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한 6, 7일 동안 계속해서 고점에서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내장의 모습에서 갑자기 수급이 부재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는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 제가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뭐 들으실 거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골드현에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 오버나이트 약간 잘못 잡았지만 결국은 뭐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위치라서 개인 투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악재가 하나 셧다운이 없어졌고요. 이제 최대 이슈인 AI에 대한 이슈가 다시 시장의 주류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아직도 수요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시장이 좋으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 것처럼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고요. 주시장이 나빠지면 실적이 나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